요즘 정치인분들이 갑자기 자꾸만 공짜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다 알면서 모르시는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7개월밖에 남질 않았잖아요.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국민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나라에서 매달 28,000원을 아무 이유 없이 준다면 그 돈으로 뭐 하실 건가요? 치킨값이 2만 원인 시대이니까 전 황금 올리브 하나 시키겠습니다. 이제 치킨 배달비가 3,000원 시대라서 포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치로 치킨 말고 배떡, 로제 떡볶이 이런 거 시켜 먹으려고요. 맛있죠. 아니 근데 꽁돈 준다는데 주면 일단 받기는 할 텐데 좀 찝찝한데요? 제가 너무 좀 삐뚤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또 28,000원이에요? 맞아요. 왜 28,000원이죠?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혹시 된다면 주겠다고 하네요. 하루에 680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8,000원이요. 물론 뭐 본인 돈으로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800원인 이유가 아마 연간으로 얼마다라고 해서 아마 나누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조선일보 글로벌 경제 섹션 민트 기자다운 김지섭 기자의 그런 냉철함 인상적이었습니다. 냉철했나요? 이번 주 23cm는요.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의 공약, 기본소득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 말고 또 여당, 야당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소득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싸워대고 있죠. 줄리, 형수 뭐 이런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나요? 이런 용기를 내요. 찐텐 싸움에 약간 묻히는 감도 없지 않은데 복지 정책이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네. 기본소득이 대체 뭔지는 좀 알고 나서 좋든 싫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는 딱 3가지 질문만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2021년에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배경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기본소득이 왜 논란에 휩싸인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송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재밌게 조목조목 짚어드릴 거니까요. 들으시면서 기본소득 개념 확실하게 파악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이렇게 또 부담감을 주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3cm의 김지섭, 한경진, 손호영, 윤수정입니다. 네, 우선 23cm의 Hardworking tongue Sujong Wiki. 열리라는 혓바닥이죠. 부지런한 혓바닥. 수정 위키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영어로 직접 효과음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번역기 창을 살짝 보니까 무슨 근면하녀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오늘 근면하게 굉장히 노동을 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게요. 사실 정치 경제학계에서는 나름 옛날부터 정의가 있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좀 이렇게 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늘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항상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기본소득, 영어로는 베이직 인컴으로 부르는 이 개념이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뜻이고요. 이 개념이 옛날에는 공공배당금, 대중교부금, 국가보너스, 사회배당금 이런 다른 단어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좀 통칭을 해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쓰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란 용어는 맞아. 대선 후보마다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래 정의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래. 일단 역시 분석을 좋아하시는 딴지 거는 것 같은데 자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소득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국제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정립한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 개인별 지급, 조건 없는 지급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현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쿠폰이나 바우처 이런 소위 기프티콘 이런 형태가 아니라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무조건 거죠. 캐시로. 그쵸.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실 쿠폰이나 뭐 바우처를 줘도 요즘에 막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깡을 해서 이제 현금화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캐시로 주는 그런 거겠죠? 그쵸, 그쵸. 스사사 이런 데 보면 깡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경험에서 우러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현금을 우선시하고요. 둘째,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다. 가구별로 묶어서 한 가족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별로 나눠주는 지원금이라는 거죠. 아, 그럼 작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었는데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쵸, 그쵸. 아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가장께서 독식을 하셨거든요. 저 마치 명절날 부모님께서 아기들의 용돈을 이렇게 수금해 가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준다는 거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조건 없는 지급.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대신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좀 내건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대부분 이제 요런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주겠다 이런 걸 좀 걸어 놓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일단 개인의 재산 규모도 절대 안 따지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이 재벌이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방금 수정 위키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사람들에 따라 이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죠. 이재용 부회장이랑 저랑 똑같이 받는다 뭐 그런 거죠. 그쵸. 똑같은 돈을 받아서 똑같이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공짜라면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도 최태원 회장이랑 정영진 부회장이랑 저랑 똑같이 2만 원 받는다는 게 유일한 공통점이네요. 너무 서글퍼지네요. 지금 수정의 키가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국내 언론을 좀 뒤져봤거든요. 어딜 거나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꼭 딴짓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말하는 말씀 잘하셨어요. 듣지 않고 아마 찾으 네. 그런 것 길을 같은데요. 가겠다. 네. 아니 이제 대선 후보별 그 공약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딱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개시 1년 뒤인 2023년부터 연간 25만 원. 그러니까 월별로 환산하면 2만 800원을 주고요. 아 그래서 아까 2만 네네. 800원이었군요. 25만. 네, 25를 12로 나눠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임기 내에 연간 100만 원 규모로 늘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치면은 매달 8만 3천 원까지 주겠다. 여기에 19세부터 29세 청년 700만 명한테는 기본소득에다가 또 연간 100만 원, 8만 3천 원을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아 20대까지만인가 보네요. 일단 저희 4명 중에 받는 사람이 없네요. 아니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의 범위를 30대까지 넓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너무 저희는 서글프네요. 청년이 아닌 건가요 지금? 작년인가요? 중장년층. 서글픕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뿌린다는 기본소득, 청년수당 이거 다 지급을 하려면 예산이 연간 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라 돈 20조 원을 풀어서 네네. 요걸 주겠다는 거네요. 네네. 아, 근데 국민의힘도 찾아보니까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 내용을 담았다고는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최근에 안심소득이다, 뭐 공정소득이다 하면서 약간 당 내부에서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정치권 계신 분들이 참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재산 규모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뿌리는 돈 액수를 달리하겠다. 뭐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수장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힘당 버전 기본소득은 아까 앞전에 말씀해주신 그 정의,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뿌린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차등 지원이니까. 그렇죠. 나라별로 뭐 적용을 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계에서 원래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가져왔던 거 하고는 사실 국힘당 버전의 안심, 공정소득이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이제 국힘당에서도 처음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는 오세훈표 안심소득 그리고 유승민표 공정소득 이렇게 이제 좀 용어를 좀 바꿔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시 왜 저희 순댓국집 가도 누구누구 순댓국집 막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처럼 본인 이름을 붙이셨네요. 이재명이랑 다르다. 마복림표, 신당동 떡볶이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편이니까 그쵸. 좀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차별화하려는 포인트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기본소득 정책과 약간 선긋는 발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예, 이분이 현금 복지는 특정 정책 목표를 정해 임팩트 있게 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다. 약간 이렇게 좀 기존에 논의됐던 기본소득하고 선긋는 듯한 느낌의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금 복지보다는 서비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밝혔고요. 네네. 이제 기본소득이 대략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이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호영 기자가 갑툭튀 배경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네, 수정쌤이 가고 호영쌤이 왔습니다. 예. 이제 하드워킹 텀을 물려드려야 될 시기가 왔네요. 저도 근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기본소득 논의는요, 기원까지 굳이 따지고 올라가면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516년 영국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나이를 먹은 사상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 기원이 500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난 500년 동안은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진정한 역주행의 아이콘 같은데. 갑자기 500년 만에. 네.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인데요. 자동화랑 무인화 때문에 로봇하고 인공지능한테 인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기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 관련된 기사를 하나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그 미국 MIT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로봇 한 대가 추가가 될 때마다 평균 5.6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기사를 한번 본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요즘에는 노동의 종말 이런 극단적인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인다고 믿어왔던 그런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공황, 불황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랑 몇몇 기업이 경제를 장악하고 아주 거대한 불평등을 낳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밸런스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요. 갑자기요? 느닷없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벼락거지가 된 건 시장 실패다, 정부 실패다. 하나, 둘, 셋. 정부 실패? 아, 이게 너무 고르기가 어려운데. 고르기, 예, 딱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운 약간. 예, 질문 저만 같은데요. 골랐네요. 명확하게 호영 기자님은 정부의 실패로 탓을 돌리신 걸로.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정부 실패든 시장 실패든 점점 사람들은 계속 벼락거지가 되어 갈 거고 뭐 로봇의 등장도 그렇고 기존의 노동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니 기본소득 같은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좀 발생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기본소득 정책은 한 4, 5년 전부터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제한적으로 실험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요? 벌써 네, 실험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스위스에서는 2016년에 모든 복지를 없애고 모든 시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95만 원, 3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걸 지급을 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야, 그러면 스위스에서 태어나면 모두가 숨만 쉬어도 1인당 매달 295만 원을 그냥 네. 받게 해주겠다는 아이디어인 건데 저 오늘부터 이민을 준비를 해보도록 유토피아네요, 하겠습니다. 근데 스위스 물가 엄청 비싸서 사실 295만 5,000원 원이면 넘는. 예,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좀 적을 수는 있겠죠. 아, 예. 좀 빠듯하려나요? 예. 아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는 게 그 호영 기자가 그 기본소득의 기원이 1516년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정확히 500년 뒤에 2016년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국민 투표에 붙이면서 뭔가 다시 나왔다. 무섭지 않아요? 딱 500년이네요, 정말. 네. 진짜 그 우주의 역주행이 기운. 딱 500년에 네. 맞춰서 약간 사주 역학 이런 느낌. 이런 음모론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긴 한데 아쉽게도 역시나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해봤더니 반대가 77%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부결이 됐습니다. 과반을 완전 훌쩍 넘어서서 반대를 네네, 한 거네요. 거의 다 반대를 한 거죠. 77%나 반대를 한 거네요. 그럼 다들 이제 유토피아가 되는 걸 거부한 건가요?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니네 말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재원을 마련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진짜 냉철하신 스위스인들.
하긴 저렇게 매달 300씩 뿌리면 뭐 나라 곳간이 좀 순식간에 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너무 많은 액수긴 하죠. 네.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건데요. 이제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의 핀란드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 핀란드의 실험은 사실 이제 스위스처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기본소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장기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월 한 76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일하는 사람 빼고 취업 준비생 백수한테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준생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면 진정한 참된 의미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뭔가 구직 활동에 나서고 게을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실험을 하나 벌인 거네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실험인 것 같긴 저라면 그럴 것 합니다만.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살펴보죠. 네, 그 당시에 핀란드는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비용이 31%,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을 줄이고 취업난 문제도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실험을 한 건데 2년 뒤에 보니까 취업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네. 사실 이게 당시 핀란드 내부에서 이 정책 자체가 원래 소수 극좌파 정당이 수십 년간 미뤄왔던 정책인데 이게 계속 채택이 안 되다가 이거를 핀란드 중도 우파 정권이 추진했던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외다 이런 네네. 반응이 컸었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보수 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에서 그 네. 기본소득 논의를 또 적극적으로 네네네. 들고 나오는 거는 좀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가 국민투표했던 그 2016년에 총선 때 민주당을 돕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그분이 또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서 빵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자유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또 보수 아젠다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화려한 변신을 하셨던 분이셨죠.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그 경제민주화 개념을 늘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선거 유세 사진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사람은 계속 똑같으신 분인데 잠바 색깔이 파란색, 핑크색, 빨간색으로 계속 바뀌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밈을 봤는데 정말 많은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콜렉션이네요. 잠바 콜렉션. 당직자 그 옷을 계속 모으시는 취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컬렉터이신가 봐요. 네. 예, 이게 사실 지금 기본소득 문제가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사람들 삶이 정말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가게들 문 다 닫고 이제 좀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결국 이런 어려움을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위기를 풀 수 있는 건 시장이 아니라 국가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상할 흐름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력한 정부의 등장이잖아요. 네. 이미 저희도 거리두기, 뭐 동선 공개 같은 걸로 이제 감시 통제에 되게 적응을 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도 조금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부한테 제발 개입 좀 하지 말라고 가만히 이미 강하다. 가만히 있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개입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네. 생기셨잖아요. 막 네. 마스크를 안 쓸 자유를 달라는 네. 시위도 굉장히 강렬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소득 논의를 또 음모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부가 자기들의 세력을 좀 넓히기 위해서 들고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한 걸로 여겨졌던 게 자유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기고 네. 이제 정부는 약간 작은 정부로서 팔짱 끼고 있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는데 지금은 좀 큰 정부가 나서서 맞아. 위기를 타개하려면 돈을 좀 공평하게 뿌려서라도 요거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발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그 밭을 매야 돈을 번다라는 수천 년 이상 그 이어져 온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을 근간부터 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를 내가 직접 키우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네네네. 개념인 거죠. 이게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500년 동안 묵혀있던 기본소득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위기랑 코로나의 흐름을 타고 또 선거철이라는 특수까지 만나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를 흔드는 대표 상품이 됐다는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약간 홈쇼핑 같았어요. 깔끔한 정리. 페어스트 느낌?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기본소득이 뭔지, 지금 이런 얘기가 왜 자꾸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핵심이죠. 이 단팥빵의 안고 부분을 파헤쳐볼 단계입니다. 꽁돈을 뿌리면 사실 모두가 해피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극심한 논란을 낳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네, 원래는 저희가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매일같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 이 정도 되면 뭐 기본소득 덕후가 아닌가 싶은 그 네네. 윤희숙 의원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랬었는데 기본소득 방송을 좀 오래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 근데 네. 그 사이에 그분께서 대선 출마를 하시고 또 최근엔 조선일보 고품격 시사 팟캐스트 배성규 강인선의 모닝 라이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뭐 저희 괜찮습니다. 이를 좀 닦고 사실 근데 이분 섭외하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긴 했었잖아요. 그쵸, 저희. 그쵸, 그쵸. 네, 그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새벽에 일찍 국회에 출근해서 궁금한 자료도 찾아보고 독서도 하고 약간 MZ 세대처럼 그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해서 맞아. 그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죠. 또 저희가 미라클 모닝의 실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일찍 새벽에 국회 네.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 그때 이후로 체력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요? 벌써 몇 개월째가 됐는데. 그리고 이거는 약간 추측인데 이분이 왠지 느낌이 가방끈은 좀 긴데 듬직한 맏언니, 막 배운 센 언니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서 좀 만나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가게나 전자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눈탱이 그냥 시계 맞았을 때 이제 환불 받으러 같이 가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같이 가면 모든 것을 받아내줄 것 같은 언니. 환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전 개인적으로 환불 원정대를 꾸린다면 그 이재명 경기지사 네. 이분하고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요? 왜 때문인가요? 뭔가 그 이재명 후보도 약간 조직적인 느낌으로 을지훈련 이제 노란 잠바 같은 거 있잖아요. 단체로 입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어깨 넓은 분들이랑 네. 같이 이제 끌고 가서 도청 직원분들 네. 맞으시죠? 어디선가 많은 분들을 꼭 동원하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뭔가 동원해서 네. 약간 좀 받아내 주실 것 같은 비속어 약간 섞어 들어가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물론 그 경우에 같이 가실 경우 통화 녹음되는 걸 좀 피하셔야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랑 같이 환불 원정대를 좀 꾸려보고 싶네요. 그 남친 짤로 요즘 유명하신 분이요. 자기야 왜 이래 그 사진을 활용해 주신 다리 쫙 벌리고 네. 가셔가지고 그분이랑 받으러 가면 환불을. 되게 일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상가 구조 비리 파헤치고 막 그런 거. 색 들어가고. 네, 굉장히 까만 양복 입으신 분들이 상자 잔뜩 들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사족이 길었고 논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본다 했었죠. 네, 저희가. 네, 다시 정신줄을 붙들고 원래 기본소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제 논란을 이제 근본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단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실제로 부의 양극화를 얼마나 해소하고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4차 산업이 만든 병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죠. 네네네. 또 정부가 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게을러지지 않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확실한 거는 저는 게을러질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왠지 수정 기자는 되게 비생산적인 느낌으로 뭔가 사부작사부작하고 있을 것 같은. 어쨌든 비생산적인 거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방송 도중에 그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안내 문자가 와서 액수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텐트를 사러 가야겠다. 역시 또 캠핑에 빠져 계시잖아요. 네, 요새 요즘에. 캠핑에 빠져 있어가지고 역시 돈을 금액이 나오나요? 네, 금액이 또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기본소득도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100번 양보해서 기본소득으로 정말 모두가 그냥 돈을 일하지 않고 받아도 되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받으면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면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유토피아에서 그럼 어찌됐든 소는 키워야 되는데 그걸 누가 키울 것이냐, 누가 일할 것이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냥 계속 찍어낼 것이냐, 그 돈. 그럴 수도 없는 문제죠.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크죠. 네. 네.
게다가 한 달에 준다는 돈이 전 국민에게 28,000원, 많게는 83,000원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기본소득 반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30년간 복지 정책을 연구한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이 계신데 예. 이분이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내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아. 이분이 참 그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2022년에 예산 작업으로 2023년 투입할 20조 원을 어떻게 짜낼 거냐. 아, 그러니까 네네. 재정구조 개혁을 하더라도 아무리 쥐어짜봤자 5조 원을 넘기기 힘들 거다.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 못 지킬 거다. 이렇게 단언을 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 소위 조세 감면분을 뭐 축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할인을 해주던 그 세제 혜택을 없애는 사실상의 증세를 말하는 거죠. 이런 네. 증세와 재정구조 개혁으로 정부 재정을 마련을 한다고 해도 이걸 왜 소득계층의 차이 없이 전 국민에게 푼돈 뿌리는 기본소득으로 날려야 하냐. 네네네. 다른 복지 수요도 충분히 많이 쌓여 있다. 도와줘야 될 때가 산더미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네, 결국 그 얘기는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강자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건 별로 온당치가 않다. 네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의문을 품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내 세금으로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한테 왜 28,000원을 나눠줘야 되나. 그분에게 거의 사실상 껌값이 아닌가. JY 요즘 재판받느라 고생이 많아요. 여기 용돈이야. 변호사비에 보태 쓰도록 해. 뭐 이런. 아, 또 자괴감이 밀려오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개념에 계속 대항마로 내놓을 공약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선거철이다 보면 결국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도 같이 대세의 흐름처럼 올라탈 건지 아니면 좀 새로운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를 할 건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해지네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정책을 대신할 시대적인 담론이 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코로나를 계기로 500년 만에 세계 곳곳에서 부상한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좀 부족해 보이죠. 이 기본소득이 국민을 사로잡을 강력한 프레임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켜줄 굉장히 뛰어난 정책이 될지 아니면 그저 푼돈만 날리다가 재정 낭비를 하는 정책이 될지 결과는 206일 뒤에 아마도 나오겠죠. 그때까지 정책 토론보다는 진흙탕 싸움만 할 것 같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고 네. 계속 또 어떤 녹음본이 나올지 그게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2030의 시선으로 세상 소식을 전달하는 23cm는 다음 주 새로운 주제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